혹시 악보를 아무리 봐도 읽는 속도는 여전히 그대로고 또 이 양손을 합치는 순간 내가 어디를 치고 있는지 자주 놓치시나요? 심지어 악보를 보고 치는 게 오히려 더 헷갈려서 차라리 외우는 게 더 편하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악보 빨리 보는 법 영상도 많이 봤는데 어때요? 그땐 알 것 같아도 막상 실전에서는 잘 안 되죠. 저는 성인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악보 보는 게 빨리 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빠르게 악보를 보는 분도 당연히 계시지만 반대로 정말 열심히 연습하시는데도 유독 악보 보는 게 쉽게 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느린데 이 샵이나 플랫이 많아지면 어때요? 한숨이 먼저 나오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오래 관찰하다 보니까 확실히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악보 보는 게 느린 분들은 단순히 음을 몰라서 느린 게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아주 비슷한 지점에서 막히고 있었어요. 오늘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악보 보는 게 느린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악보를 볼 수 있는지까지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방향이 잡히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이 악보 읽기뿐만 아니라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는 꼼꼼한 수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고정 링크에서 저희 포우피아노 무료 상담도 신청해 보시길 바랄게요. 악보 읽는 게 유독 느린 분들은 크게 두 군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악보를 보고 피아노를 칠 때, 두 번째는 악보 안에서 음표를 읽을 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두 번째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악보를 빨리 보는 방법이라고 하면 이 악보 안에서 음을 빠르게 읽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시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는 피아노를 칠 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줘야 다른 것들이 소용이 있습니다. 제가 70대 수강생을 가르쳐 드리는데 언제 한 번은 이분이 고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피아노를 처음 배우신 분이었거든요. 진짜 하루에 2시간씩 연습하시고 진짜로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선생님, 이 악보 읽는 게 아무리 해도 나아지질 않아서 힘들어요 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 실력도 많이 늘고 계셔서 재밌게 하고 있으신 줄 알았지만 악보 보는 건 너무 힘드셨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 드리려고 정말 세밀하게 관찰했어요. 그랬더니 보이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분이 음을 읽는 건 빠른데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선 처리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문제인 피아노를 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피아노 치실 때 이 시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유독 악보 보는 게 느린 분들은 대부분 비슷했는데요. 악보를 보고 또 건반을 본 다음 치고 다시 악보를 보고 또 건반을 보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즉, 눈으로 모든 걸 확인하면서 치시는 거예요. 특히 성인이 돼서 피아노를 배우신 분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반이 아직 충분히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쳐야 하는 음을 이 눈으로 확인하고 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음을요. 게다가 성인분들 중에는 정확한 걸 또 좋아하고 막 잘하고 싶고 실수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계속 이중 체크를 하게 됩니다. 악보를 보고 또 그 음을 치기 위해 건반을 보고. 문제는 이게 정확도를 높여주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틀리는 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다가 굳어지면 습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엔 큰 대가가 있습니다. 바로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일단 악보를 딱 봐요. 그리고 나서 미, 레, 미 이걸 읽은 다음에 건반으로 다시 와서 그 자리를 찾는 거죠. 미, 레, 미 그리고 나서 치기. 그 다음 다시 악보로 가서 다음은 파, 미, 파. 파, 미, 파를 확인하고 다시 건반으로 와서 파, 미, 파 자리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또 악보 보고 건반 보고 그 다음 또 악보 보고 건반 보고 악보 보고 건반 보고 이걸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우리는 피아노를 이 두 손으로 치잖아요. 즉 아까 그 과정을 오른손 따로 왼손 따로 둘 다 한다는 겁니다. 조금만 곡이 어려워져도 이 시선이 더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음 사이가 멀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결국 어디까지 쳤는지 놓치고 더 끊기고 더 막히게 돼요. 그래서 레슨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듣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디 치고 있었죠? 하지만 성인이 되어 시작하신 분들에게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 습관은 점점 줄여야 해요. 그래서 악보를 빠르게 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시선을 악보에 머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까운 음들까지 계속 건반을 본 다음 치는 습관, 이걸 줄여야 해요. 즉 어느 정도는 눈으로 보지 않고 이 손가락 감각으로만 맞는 음을 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키보드를 생각해 볼까요? 타자가 빠른 사람은 이 한 글자 칠 때마다 키보드를 보지 않죠.
화면을 보면서 계속 입력합니다. 피아노도 이것과 비슷해요. 특히 가까운 음들은 손가락 감각으로만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음을 안 보고 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멀리 점프하는 동작이나 또 자리 이동이 많은 부분은 저나 전공생 또 피아니스트도 다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색한 분들이라면 적어도 한 옥타브 안에서는 손가락만으로 맞는 음을 찾도록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처음엔 조금 틀려도 되니까 이 시선을 악보에 고정한 채로 손가락으로 맞는 음을 아주 천천히 찾아보시는 거예요. 하고 있는 곡으로요. 이게 점차 적응이 되면 흐름이 끊기지 않게 악보를 보게 되고 결국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해결했다고 끝은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해야 하죠. 우리는 이 악보 안에서 음을 빠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막혀요. 왜냐하면 이 음을 하나씩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덧줄이라도 많아지면 멘붕이 오죠. 하지만 이 부분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우리가 한글은 보면 바로 읽히지만 다른 나라 언어는 그렇지 않잖아요. 악보도 이 새로운 언어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악보를 빠르게 보는 분들은 사실 하나씩 읽지 않아요. 그냥 인식을 합니다. 조금 과장하면 사진 찍듯이 툭 하고요. 어떻게 그럴까요? 사실 압도적인 이유는 오래 치거나 악보를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악보는 그냥 많이 치면 는다. 그게 정답이긴 하지만요. 우리는 효율적으로 하면 조금이라도 더 빨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음의 간격입니다. 악보를 빠르게 보려면 음의 거리감이 보여야 해요. 흔히 악보 보는 게 더 느려지는 경우는 한 번에 음이 여러 개가 나올 때거든요. 즉 화음이 많을수록 더 보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대부분은 한 손만 하거나 단음으로 나오는 악보는 잘 보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한꺼번에 나오는 화음을 잘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 음 간격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음 간격 3가지를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붙어있는 두음, 이건 3도예요. 조금 더 벌어져 있는 이건 5도, 마지막으로 옥타브까지. 일단 이 간격이 눈으로 외워져야 합니다. 이 3개 정도만 익숙해져도 악보 보는 게 한결 수월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한 음만 읽어도 나머지가 이렇게 자동으로 따라오거든요. 모든 음을 계산할 수고가 덜어지는 거죠. 게다가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간격을 단순히 이 눈으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눈이 보이는 간격과 이 손이 느끼는 간격이 연결돼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3도 같은 경우엔 음 사이에 건반이 하나 껴있다는 감각, 또 5도는 이 5손가락이 편하게 건반에 있는 감각. 이렇게 눈과 손이 연결되면 읽는 속도가 한결 빨라집니다. 특히 화음이 많을수록요. 그래서 말씀드린 3도, 5도, 옥타브 간격은 계산하지 않고 이 이미지처럼 인식해서 치면 좋습니다. 그럼 음이 많이 나와도 이전보다 수월하게 악보를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정도만 적용할 수 있어도 좋지만 사람마다 필요한 부분이 너무 달라서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가셔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이 더 헷갈리고 머릿속이 복잡해지시는 분들은 혼자보다는 레슨을 통해서 단계별로 학습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적용시키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저희도 이런 많은 정보들을 한꺼번에 쏟기보다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에 집중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 피아노를 한다면 레슨은 꼭 받으시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악보를 더 빠르게 보기 위해 꼭 알면 좋은 것 하나를 더 말씀드릴 거예요. 바로 화음입니다. 이것도 두 번째 문제, 즉 음을 빠르게 보기 위해 필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악보를 읽을 때 어떤 음이 나올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읽는 속도가 당연히 빨라지겠죠. 피아노에서 이 화음을 알면 어떤 음이 나올지 그 선택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치는 것도 빨라지고 에너지를 아낄 수 있겠죠. 피아노 곡을 보면 오른손은 되게 멜로디입니다. 그런데 왼손은요? 대부분 반주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왼손의 경우 화음에 맞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화음을 알고 있다면 앞으로 칠 음들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코드를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만약 C 메이저를 보면 화음의 구성음이 도, 미, 솔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곡 안에서 코드를 안다면 왼손의 경우에는 어떤 음이 나올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겠죠. 대부분은 도, 미, 솔 위주의 음들만 나오게 될 거예요. 화음이 바뀌기 전까지요. 그러면 이 내가 왼 땅에서 악보를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정보가 있는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알고 있다면 한 음 한 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C 코드구나. 이제 G 화음이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 순간 예측이 생기는 거예요. 나올 음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선택지가 줄어드는 셈이죠. 그래서 피아노 치는데 코드를 모르신다면 한 번쯤은 공부를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아니면 한홍에서도 스케일이나 아르페지오만 해도 이 부분이 확 와닿게 되거든요.
이 부분을 익히고 나서 내가 치고 있는 곡에 맞는 코드를 찾고 또 스케일이나 아르페지오를 하고 시작하면 훨씬 악보 읽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러니 악보를 좀 더 빠르게 읽으시려면 화음의 구성음을 아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막상 해보면 그리 어렵진 않아서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원리가 있어서 그것만 알면 되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결국 악보를 빠르게 본다는 건 단순히 더 빨리 읽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읽어야 할 정보를 줄이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악보를 빠르게 보려면 첫 번째, 이 시선 처리를 잘해야 한다. 두 번째, 간격에 익숙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성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 코드를 안다. 이 부분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많이 하는 게 장땡 아닌가? 맞습니다. 결국 많이 해봐야 해요. 그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히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의식하면서 연습하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3년 반복하는 것과 올바른 포인트를 알고 6개월 연습하는 건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마다 막히는 지점이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선 처리가 문제고 또 어떤 분은 음을 읽는 속도의 문제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모두 악보 읽는 게 느려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원인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 오늘 이야기를 들어도 바로 해결이 되진 않으실 거예요.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리실 수도 있고요. 이 내가 아는 것과 또 적용하는 건 진짜 다른 이야기거든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거기에 맞는 연습을 하는데 나온 방법을 다 하고 있자니 고쳐지는지도 또 맞게 하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수준에 맞지 않는 너무 어려운 곡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거든요. 피아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새롭고 좋은 정보보다는 나에게 맞는 솔루션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 지식이 있어도 그게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즉, 내 문제를 정확히 알고 그걸 해결할 때 실력이 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포호피아노는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레슨을 합니다. 왜 이 부분에서 막히는지, 정확히 어디서 병목이 생기는지 그 원인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각자에게 필요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레슨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스스로는 판단이 힘들거나 또 피아노 실력 제대로 늘리고 싶은데 막막한 분들은 저희 레슨 함께 해보시길 바래요. 저희가 무료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나와 맞는지 들러보셔도 좋고요. 고정 댓글에 무료 상담 신청 링크 남겨둘게요. 유튜브로 오신 분들에게는 짧게라도 체험 레슨을 진행해드리니 관심 있으시면 신청해보시길 바래요. 현재 고민과 실력을 바탕으로 이 어떤 부분부터 바꾸면 좋을지 함께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영상이 악보 보는 게 어려웠던 분들에겐 작은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보 보는 속도는 재능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이 바뀌면 생각보다 훨씬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드린 부분 적용하시면서 즐겁게 피아노 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피아노를 응원하니까요. 피아노를 하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나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아 꾸준함으로 승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즐거운 피아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